한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은퇴하게 된 대만 선수가 있습니다. 발단은 그녀가 올린 짧은 동영상이었는데요. 대만인들이 그녀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한 배경과 반대로 대만이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만 선수단을 인솔하는 기수로 등장했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황위팅. 그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1500m 경기를 치르던 중 넘어졌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 올림픽 정신과 투혼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역시 대만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전했는데요. 만인의 사랑을 받던 그가 한순간에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훈련 장면인데요. 대만인들은 분노하며 황위팅을 국가대표에서 박탈해야 한다. 올림픽이 끝나도 돌아오지 말아라와 같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니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유니폼은 중국 국가대표들이 입는 스킨슈트로 중국을 의미하는 CHN이 크게 적혀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물론이고 대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국가대표가 일장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연습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인 것이죠. 그 즉시 중국에서 쭉 살아라, 중국인이 되고 싶다는 의미냐 등 대만인의 댓글과 욕설이 쏟아졌고 여론에 깜짝 놀란 황위팅은 친한 중국 선수에게 유니폼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은 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황위팅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은 국적의 경계가 없다. 나는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로 관심을 끌고 싶지 않다. 나를 응원하기 싫다면 다른 대만 선수들만은 열심히 응원해달라와 같은 망언을 한 것이죠. 결국 황위팅은 자국민의 엄청난 비난 속에서 올림픽을 치렀고 성적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 500m, 1000m, 1500m 종목에 출전했지만 모두 20위권 안에 들지 못했죠. 귀국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만 정부 차원의 조사와 은퇴라는 씁쓸한 최후였는데요. 누구보다 언행에 신중하고 국가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국가대표가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황위팅 역시 신체적, 심리적으로 모두 지쳤다며 은퇴를 선언했고요. 반대로 중국 언론은 황위팅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황위팅의 저조한 성적과 은퇴의 시사는 대만인들의 무자비한 악성 댓글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경험은 물론 높은 명성을 가진 선수지만 유니폼 사건이 선수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대만이 별도 국가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황위팅의 행동이 애국이겠지만 대만에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대만의 역사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지만 시상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낸 선수도 있습니다. 기쁨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 때문이었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태권도 선수 천스시는 눈앞에 대만의 청천백일기 대신 차이니즈 타이베이 올림픽 위원회 깃발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음악 역시 대만 국가가 아닌 올림픽 위원회의 노래였고요.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고개를 떨궈야 했던 고 송기정홍의 통안이 떠오르는 장면에 수많은 한국인이 공감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만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타이완이라는 국가 명칭 대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과 수교한 것이 계기였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중국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을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넘기고 대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대만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속한 하나의 도시를 뜻하는 이 표현에 대만인들의 거부감은 적지 않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나라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만에서는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것인지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20여만 표가 부족해 부결됐고 그 후 중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대만은 한동안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시도를 사실상의 독립기도로 간주해 다양한 형태로 군사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작년 10월 국경절 연휴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처럼 대만에 149대의 군용기를 보내는 것과 같은 도를 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난리입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 중계에서 해외 언론 일부가 타이완 명칭을 사용하자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올림픽은 성스러운 무대로 모든 더러운 속임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론을 조성했죠. 성스러운 올림픽 무대를 훼손한 건 다름 아닌 중국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황희팅의 행동이 대만인들을 격분하게 만든 이유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대만인들은 올림픽 때마다 한국인들의 배려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당시 우리 선수들은 대만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대만 대표팀 역시 끝까지 선전해 은메달을 땄죠. SNS상에서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 선수들도 멋진 경기를 펼쳤다. 대만 선수들 은메달 축하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만인들이 감동한 것은 자국의 은메달 획득보다는 한국인들이 대만이라는 국가 호칭을 제대로 불러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대만인이 한국인들은 역시 다르다. 우리를 대만이라고 불러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죠. 또한 한국 선수의 제안으로 메달을 딴 한국 대만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셀카를 찍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최고의 품격,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국 선수들의 클래스라는 찬사와 함께 대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탈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이 총통이 202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황희팅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대만 내 반중 정서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철회되긴 했지만 선수단 일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회식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대만의 태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해버린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지만 역시 중국은 안하무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처럼 말 많고 탈 많았던 올림픽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을 타깃으로 한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은 물론이고 홍콩, 대만 등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검은 속내에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 세계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릴 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날이 오긴 올까요?